안녕하세요.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를 위한 효율적인 CI/CD 아키텍처 구성하기 발표를 맡은 플렉스팀의 데브옵스 현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플렉스팀이 개발 및 배포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EKS를 활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 세션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플렉스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왜 EKS라는 플랫폼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로 빌드 속도가 많이 느려서 CI에 의한 지연이 많았기 때문에 속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네 번째로 개발 및 테스트 속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렉스팀은 사람과 조직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과 조직에 관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플렉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플렉스팀의 미션입니다. 저희 제품에는 현재 근태관리, 급여정산, 연말정산, 워크플로우, 전제계약, 인사이트 등 HR과 관련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우측 트리 이미지를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제품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EKS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도구나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얼마나 레퍼런스가 많은지, 생산성과 비용 측면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는지를 주로 고려합니다. 레퍼런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신뢰성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고, 기존 또는 새로운 동료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업성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을 하면 관리를 위해 투입해야 할 리소스도 중요하게 고려돼야겠죠. ECS, 도커 수험 등 많은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지만 그중 쿠버네티스는 사실상 표준, 즉 디팩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을 대신 관리해주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나 etcd 등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고요. 관리 측면에서도 테라폼과 헬름을 이용해서 IAC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ECS에서는 클러스터나 서비스, 태스크 등을 관리하려면 개발자들에게 IAM을 부여해야 했고 어느 수준까지 인프라 권한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컨선이 항상 있었습니다. EKS에서는 IAM과 RBAC로 역할에 따른 접근 제어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을 표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의 데브옵스는 다양한 역할을 책임져야 합니다. 인프라 관리, CI/CD 관리, 로깅과 매트릭 수집 등 텔레메트리 영역, 그리고 기술 보안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팀별로 원하는 서비스가 달라서 파편화되고 그것이 부채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EKS 위에서 모든 스쿼드에 공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렉스팀의 플랫폼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KS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CI/CD 파이프라인에서 CI 성능을 개선한 사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AWS 코드 빌드를 CI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WS 코드 빌드는 저렴한 비용으로 CI를 사용할 수 있고 테라폼을 사용하면 관리도 쉽고 IAM으로 리소스 관리 접근 제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AWS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빌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이 개발 생산성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한번 CI가 실행돼서 빌드 및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11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먼저 코드 빌드가 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 빌드가 트리거가 되면 먼저 큐에 대기하고 프로비저닝 된 후 소스 코드를 다운받고 정해진 빌드 스펙대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코드 빌드가 재사용되지 않는다면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1분에서 4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코드 빌드는 람다와 다르게 한 번 리소스가 생성되면 리소스가 다시 내려갈 때까지 재사용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 빌드가 재사용이 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공용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SaaS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떠있는 온디맨드 리소스로 대체해서 프로비저닝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드 시간의 경우 그레이들과 도커 레이어 캐시를 활용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코드 빌드의 경우 로컬 캐시와 S3 캐시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로컬 캐시를 활용하면 그레이들, 도커 모두 캐시가 잘 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사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S3 캐시는 사이즈가 작은 아티팩트를 캐싱하는 용도에 적합하고, 사이즈가 큰 그레이들이나 도커 레이어 캐시 등은 퍼포먼스에 이슈가 있었고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EKS 위에 젠킨스를 올려서 거기서 CI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스테이트 풀셋으로 마스터 에이전트를 올렸고, 연결에 필요한 정보들은 컨피그 맵이나 시크릿에 넣어서 헬름 차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풀한 머신이 추가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항상 팟이 떠 있기 때문에 프로비저닝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고, PV에 캐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빌드 속도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비교해보니 확실히 빌드 속도가 향상됐는데요. 최대 시간을 보시면 새롭게 빌드가 필요해서 캐시가 안 타는 상황인데, 프로비저닝 시간이 절약돼서 3분 정도가 절약됐고, 최소 시간은 젠킨스에서 캐시를 활용한 상황인데 50초 만에 끝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7% 정도 속도가 개선돼서 CI 도는 시간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및 테스트 속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플렉스팀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각자 로컬 환경에서 개발하고 QA에 머지해서 테스트 후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점점 제품 규모가 커지고 스쿼드 개수도 늘어나면서 점점 프로세스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테스트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로컬 환경에서 아무리 열심히 개발해도 QA 환경에 머지해서 배포하면 실행되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IAM 롤이 달라서 접근이 안 된다든지, 다른 사람의 코드와 합쳐지면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다든지, 내 로컬에서는 잘 되는데 올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유일한 QA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스쿼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코드가 QA 환경에 나가는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개선된 환경인데요. 스쿼드별 혹은 기능별 브랜치에서 독립적으로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전 QA 및 리뷰 후 QA 환경에서 통합 테스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러 코드가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스쿼드별로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환경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각 환경에서 독립적인 QA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제품은 하나이기 때문에 QA 환경에서 최종 통합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랜치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플리케이션 헬름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헬름 값으로 환경에 이름을 넣어주면 그것에 맞춰서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해주고 인그레스,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등을 생성하도록 매니페스트와 상태값들을 관리하고, 이것을 배포하면 QA 프로덕션과 동일한 환경을 생성해 줍니다. 그렇게 만든 헬름 차트를 아르고 CD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배포하게 되는데요. 아르고 CD는 쿠버네티스에서 GDOPS로 배포하는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GDOPS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쿠버네티스에 배포해야 할 의도된 상태를 깃에 올리고, 아르고 CD와 같은 GDOPS 오퍼레이터가 클러스터의 현재 상태와 의도하는 상태를 싱크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상태를 의도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 상태는 누가 어떻게 변경했는지 등을 깃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히스토리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의한 어플리케이션의 헬름 차트에 밸류를 깃에 올리면 젠킨스에서 빌드가 실행되고요. 젠킨스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면 아르고 CD를 실행해서 상태를 싱크하도록 하고 아르고 CD에서 헬름을 참조해서 클러스터에 배포하면 여러 환경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치 환경을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더 편한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배포 파이프라인 대비 배포하는 속도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CI 시간도 줄어들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비스톡과 비교해서 EKS의 배포 속도가 더 빠른 것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기존에 10분에서 19분까지 걸리던 CI/CD 배포 파이프라인이 현재는 약 3분에서 6분까지 시간이 줄어들었고 약 70% 정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플렉스 팀이 데브옵스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을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조직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싶으신 분들, 데브옵스를 넘어 데브섹옵스로서 견고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피플팀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버스 컴퍼니 송주영 데브옵스 엔지니어께서 세션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에서 로드 테스팅 도구인 로커스트를 쿠버네티스에 쉽게 셋업할 수 있는 도구, 이 오픈소스 CLI 도구인 K로커스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위버스 컴퍼니의 데브옵스 엔지니어 송주영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더 드리면 저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위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위버스 컴퍼니의 데브옵스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AWS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AWS 컨테이너 히어로입니다. 저는 약 10년간 데브옵스와 AWS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해왔는데요.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명시한 이 발표 자료나 이 프로젝트들을 참조하시고 검색 엔진에서 AWS 송주영을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의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데브옵스 아트부터 K로커스트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데브옵스 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는 저와 동료들 몇몇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와 같습니다. 데브옵스 철학의 올바른 개념적 이해와 이 철학에 기반한 이상적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데브옵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의 좋은 문화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업무 속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 등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를 공유한다거나 테라폼 같은, 혹은 이 테라폼을 활용해서 오픈소스를 직접 구축하고 AWS 위에 띄우는 작업들을 소개한다거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K로커스트와 같은 오픈소스 CLI 도구 혹은 도구들을 개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끔 초보자들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이나 경력직 분들을 위한 워크숍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좋은 목적을 가진, 좋은 의미를 가진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AWS 서밋에서도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커스트입니다. 로커스트는 오픈소스 로드 테스팅 도구이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일 겁니다. 특징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오픈소스이고, 그리고 파이썬 기반으로 로드 테스팅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그 로드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HTTP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HTTP 테스팅을 이 파이썬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서
이 로커스트의 에이전트 서버들이 그 로드를 생성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커스트의 최대 장점은 분산 및 확장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메인 로커스트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이 워커 서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로커스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로커스트 에이전트들을 늘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이 메인 로커스트가 인지를 하고 로드를 분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이고 쉬운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움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EKS 그리고 AWS의 파게이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KS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실제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완전 관리형 AWS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쿠버네티스에 노드를 올리는 방법으로 기존의 EC2를 사용할 수도 있고 AWS만의 특별한 방법인 파게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죠. 오늘은 참고로 이 Klocost를 이용해서 이 파게이트에 대한 활용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게이트는 서버리스 컨테이너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게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컨테이너를 띄울 때 복잡한 과정 없이 단순하게 서버의 스펙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컨테이너의 이미지, CPU, 메모리 등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우리 사용자들은 쉽게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EC2를 사용할 때는 서버를 띄우고 거기다가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여러 다양한 명세를 했었는데 그 밑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EC2를 사용하는 부분을 완전히 없애진 거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EC2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관리 요소 포인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아마존이 AWS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쉽고 빠르게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파게이트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서버의 스펙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 제약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유념하면서 사용을 한다면 그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테스트와 쿠버네티스 그리고 이 파게이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떠한 아키텍처를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테스트를 하는, 그리고 이 Klocost, 그러니까 로드를 보내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서버는 생각해보면 항상 온디맨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만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는 없애버려서 비용을 내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축하는 서비스처럼 항상 서버를 띄우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할 때만, 그때만 생성하고 그 이후로는 삭제를 해야 하는 자원인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에이전트 서버를 생성하고 이 메인 서버를 생성하고 그 에이전트 서버들을 쉽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쉽고 빠르게, 그러니까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버리스 모델, 앞에서 말씀드린 파게이트 모델은 아주 적합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설정 필요 없이 단순히 에이전트의 서버의 사양과 개수만 지정해서 우리가 쉽게 빠르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설정을, 프로비저닝을 CLI 베이스로 엔지니어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Klocost를 소개합니다. Klocost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 중에 한 프로젝트입니다. 역시 저희 동료분들께서 직접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본격적으로 Klocost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왜 이러한 고민을 시작했고 이러한 결과를 냈는지 과거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과거에는 다른 오픈소스 로드 테스팅
도구를 EC2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로 만들고 자동화를 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한계에 저희가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EC2 기반으로 처음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EC2의 한계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즉 EC2 프로비저닝 하는 시간이 결국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고,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비즈니스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씩 됐었던 거죠. 몇몇 자잘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리고 EC2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계속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빠르게 더 그렇게 해보고 싶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로커스트를 쉽게 구축하고 클러스 형태로 만드는 것을 떠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분들이 개발을 해서 이 K로커스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K로커스트는 테스트 변경 시에 컨피그 맵만 업데이트하고 워커가 되는 이 K8S 팟을 내렸다 올리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테스트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K로커스트는 앞서 설명드린 이 로커스트를 쉽고 빠르게 쿠버네티스 위에 배포하는 관리 도구인 거죠. CLI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헬프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오픈소스 도구들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뭐 init 명령어, 뭐 apply 명령어, delete 명령어, list 명령어, 이런 것 되게 범용적인 명령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간략하게 K로커스트 명령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K로커스트 init 명령어입니다. K로커스트 init 명령어는 말 그대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명령어이겠죠. 로커스트를 쿠버네티스에 띄우기 위한 이 설정 파일과 로드 테스팅 스크립트 템플릿을 생성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용자는 그 파일들을 어디선가 매뉴얼을 보고 작성해야 하는 것을 보통 불편해합니다. 이 init 명령어를 사용한다면 이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실제로 init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처럼 두 가지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K로커스트 클러스터를 만들게 된, 이 로커스트의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는 YAML 파일이 되고, 실제로 HTTP 로드 테스팅을 하는, 이 실제 로커스트를 테스팅하는 그 파이썬 스크립트겠죠. 거기에 템플릿 내용을 생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성된 파일인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설정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보면 쿠버네티스의 구성 요소 정보들과 메인 팟의 정보, 워커 팟의 정보만 기입하면 됩니다. 뭐 여러 들은 정보가 있겠지만 이 CPU 스펙 정보,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정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K로커스트를, 이 로커스트의 UI를 접속하기 위해 우리는 외부에서 접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인그레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인그레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그레스 정보를 간략하게 기입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시큐리티 그룹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시큐리티 그룹을 먼저 기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생성을 하길 원한다면 단순히 우리 회사의 IP 혹은 원하는 퍼블릭 IP를 기입만 하면 자동으로 이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하게 됩니다. HTTPS 사용을 위하려면 우리가 보통 아마존 서티피킷 매니저를 통해서 이 SSL 서티피킷을 발급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HCM 정보는 직접 만들고 그 HCM 정보는 기입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ALB와 이 호스트 정보는 인그레스처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URL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URL을 라우트 P53에 생성하고 ALB를 자동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설정 파일을 모두 작성 완료했으면 그 이유는 apply 명령어를 통해 내가 원하는 네임스페이스에 apply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닛 하실 때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셨다면 이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를 생성을 하고 자동으로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인그레스까지 모두 정확히 만약에 기입하셨다면 처음 생성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리 설정된 형식으로 로커스트가 잘 프로비저닝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로커스트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사용법을 배우시고 하시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에이전트의 개수가 더 필요하다면 똑같이 그 아까 설정 파일을 열으셔서 레플리카 개수만 바꾸신다면 쉽게 에이전트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LI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트 명령어와 딜리트 명령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명령어를 이용하면 언제나 현재 클러스터에 어떤 Klo커스트 관련된 자원들이 디플로이먼트 등 이러한 자원들이 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딜리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 이름만 지정하게 되면 아주 쉽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온디맨딩 요구를 만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할 때 쉽게 빠르게 띄울 수 있고 쉽게 빠르게 삭제할 수 있는 거, 이게 온디맨딩 요구사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Klo커스트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역시 아무래도 영상 정보 전달의 한계와 짧은 시간 안에 상세 설정까지는 설명드리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